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로마 네르바 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르바 황제는 이탈리아 정부 지방인 엄브리아주의 느리니 출생입니다. 30년 11월 8일 마르코스 코케이우스 네르바 시레기아 플라고틸라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르바의 개인 이름이 마르코스는 정조부 때부터 연이어 물려받은 이름이었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같은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계열을 둔 로마 상류층의 엘리트로 잘 알려진 네르바는 플라비우스 왕조와 달리 공화정 시절부터 온전히 의색을 자지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네르바 가문은 대대로 아우구스트 황제와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에 합력한 귀족 가문이었는데 단순하게 협력한 로마 귀족 가문이 아니라 정치 명문가였습니다. 네르바의 정조였던 마르쿠스 코케이우스 네르바는 내전기 때 삼두파 중 옥타베누스를 지지한 원로원 귀족이었고 공화정 시대 말기인 BC 36년 집정을 역임하였습니다. 네르바의 조보였던 마르쿠스 코케이우스 네르바는 뛰어난 법률가로서 상당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우구스트 양자의 후계자였던 티베리우스 몇 안 되는 가장 친한 친구로 유명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네르바의 조부는 친구 티베리우스의 오랜 법률 조언자로 있으면서 티베리우스 시대가 된 이후 황제의 추천 아래 세기 21년 집정관에 올랐습니다. 네르바의 시는 집정관에 올라난 이후 티베리우스 황제가 조카들을 연이어 잃고 카프리스미 벌금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부터 자발적으로 벌금으로 거처를 함께 옮긴 제 측근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는 331년 카프리 섬에서 노안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네르바의 부친 마르크스 코케이우스 네르바 3세 역시 언론에 있으면서 비텔리우스 등과 함께 언론의 중견 중 친율리우스 클레이우스 파의 대표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칼리쿨라 황제의 집권 기간 중에 집정관을 지냈습니다. 네르바의 여가 역시 제정시대부터 서서히 줄어들던 이탈리아 귀족 집안이었으며 네르바의 예숙모는 기사의 계급 출신 가문에서 태어난 율리아 바사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손녀딸 율리아 리베아가 남편인 네로 카이사르와 사별한 후 재혼하면서 수랑딸을 삼은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네르바는 몇 안 되는 공화정 시대부터 이런 명문가였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문 대대로 삼녀였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네로의 자살을 끝으로 막을 내리자 네르바는 내전 기간 동안 갈바 오토 비틸리우스 대신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충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가 지지한 베스파시아누스가 비틸리우스를 이기고 내전을 정신시킨 결과입니다. 이때 네르바는 플라비우스 왕조를 개청한 베스피아누스 황제의 지시하에서 7월 12년 집정관을 지냈습니다. 그 10년에 루키우스 안토니우스 사투르니우스의 반란이 있었을 때 도미티아누스는 네르바와 함께 집정관직에 올랐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도미티아누스가 그를 선택했다는 것인데 이런 네르바가 언론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중재였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서기 96년 네르바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송사받게 된 7년을 이긴 여동생 코케이의 아들인 루키우스 살비아누스 오토 코케이누스를 잃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르바의 외조카인 오토 코케이누스가 속되었던 오토 황제의 행위를 근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인 90년 도미티아누스가 팔라티우스 황궁 안에 본인의 진밀에서 암살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도미티아누스 암살 사건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암살을 당하자 네르바는 고령인데다가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 황제에 옹립되었습니다. 네르바는 자식도 없고 여조카마저 살해되어 여조카의 아들이 들인 여동생의 손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계승자격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네르바가 황제로 지목된 것은 조정하기 쉬운 노인을 자리에 앉혀 언론이 정국을 장악함과 동시에 도미티아누스에게 혈육을 잃어 그 명분이 명확한 네르바를 상징으로 삼아 플라비우스 왕조의 악행을 복각시키는 의도 등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실각한 것이 아니라 암살을 당했는데도 언론들은 사후
도미티아누스를 견제하였습니다. 언론은 어거웨이터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분풀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언론이 그들을 주도해 전국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일만 그가 재임하는 동안 단죄당하는 언론의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동시에 네르바는 사죄를 전부 기부해 사심이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이 발언은 사실 반강제적으로 나왔다고 평가받은 정도로 동시대 후대인 노마인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부산 카이오스, 카폴로니우스, 피소크라소스, 프로기, 라케니아누스가 이 발언 맹세에 네르바가 세 번에 거쳐 각각의 꼬투리를 잡아 처벌하려고 한 것도 말을 낳았습니다. 디오카시오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암살한 농목 공모자들이 암살 이전에 네르바를 잠재적인 후계자로 접근했는데 이는 그가 적어도 도미티아누스 암살 업무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네르바가 사심없이 티라누스를 양조로 삼고 사죄를 국가에 바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르바의 친척들이 모두 있어 몸이 있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담담히 적고 있습니다. 제2계승이 적용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덕분에 내전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군대 인기가 높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머니 죽음을 당하고 그 자리에 노인들이 들어앉는 것에 대해 흔히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네르바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플라비우스 왕교시 황제 모두 김변한 사이였고 베스파시아누스 도미티아누스 그에게 속마음도 변할 정도였습니다. 네르바는 네로의 몰락과 황제의 지시기간 동안 무정보상태를 받고 이를 직접 해결했던 사람이 가닥에 몇 시간이라도 주저한다면 폭력적인 내전으로 치닫게 될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즉위 직후 언론이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기름 발사를 통과시키고 이를 이해하는 조치를 하는 것에 있어 신중함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도미티아누스의 모든 것을 없애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의 개전을 설상하는 모두 신제 네르바의 얼굴로 교체된 뒤 재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언론 및 항공 관련 세력은 네르바가 움직이기 전 팔라티아누스 언덕에 세워진 광대한 크기 플라비우스 궁전 히메리 집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자 네르바는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향수가 강한 파라이토니아 로마군 서민 모두의 불만이 클 것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르스트 정원에 마련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소유 옛 필장의 거처를 마련해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네르바는 언론이 내세운 방패막이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일방적인 도미티아누스 흔적 지우기를 받고 싶어도 혹은 그 속도를 줄이고 싶어도 막을 방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언론 의원들이 도미티아누스를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보다 암울하고 참 잔혹했다는 이유를 내시고 흠자였던 네르바에게 동료 언론의 특권을 보장할 것을 강요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네르바는 황제로 즉위한 1996년 자신이 모든 이유를 에조카이 오토 콜레아누스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미국적으로 이를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또한 네르바는 즉위 후 열린 언론회의에서 이렇게 공개 맹세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집권한 이상 단 한 명의 언론의원도 기소하거나 죽이지 않겠다. 네르바의 이 발표 후 언론은 황제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처로 네르바는 선제 도미티아누스 암살을 직전까지 기소한 것을 대기하고 그 혐의로 희생된 사람, 턱된 사람, 위배된 사람 모두를 사명했으며 그 재산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네르바는 언론의 의원 동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위해 함께 하자며 그들에게 자문회의 위원직을 개방하였습니다. 즉위 직부터 새합별 즉시 발행하면서 도미티아누스가 내세운 고인 공평, 정의, 자유, 법치를 지우고 악의적인 기소 폐지, 관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네르바는 여전히 지지 기반이 약하였습니다. 유명하고 신뢰하는 친구들과 전자들에게 크게 의존한 상태였습니다. 언론 내부의 친도미티아누스 파벌을 자극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당시 네르바의 친구들과 지원자들은 모두 고령이었고 이들을 무력짓다니 군대를 통제할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네르바는 본인이 즉위 당시 약속을 선받아 뒤집듯 여겨 열심을 키웠습니다. 이 사건을 궁극적으로 그가
친이고 대들 그때 언론 동료들에게 사실상 불입한 이유가 됩니다. 가이오스, 카플레니우스, 피소, 크락소스, 프로기, 리키아누스를 네르바가 즉위하자마자任命을 씌운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흔히 크락소스, 피소, 프로기라고 부르는 이 인물은 디오크시오스 표현을 빌며 정치적 음모를 꾸밀 머리도 없는 유사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1차 3대 정치가 마르코스, 리키오스, 크락소스, 카플레리우스, 피소, 프로기 직계 후손 당시 몇 없는 뼈대 있는 로마 귀족의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테라노스 황제의 누나 올페아 마르키니아의 사이였고 그는 테라이노스 황제가 뒤에 오르기 전부터 친인적으로 명망을 받습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에게 찍히지 않아 가문을 유지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네르바의 개인적인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네르바가 즉위한 뒤 암살 미입 사건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네르바가 즉위하면서 년명을 쓰고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때 네르바는 그를 지방에 죽이라고 여러 차례 법정에 세웠습니다. 폴 칼리반 브라니 존스 존 디 그레인저 등이 디오카시오스 히스토리아 오버스트 등을 통해 네르바가 이때 가이오스 하플리우스 피소 크락소스 포르기 니키아누스를 뒷열 만큼 공격했음도 하여는 만큼 전국 수습 자체 어긋난 까닭에 네르바 강건과 유폐 생활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중 논란이 된 것은 그가 언론의 동료들과 도움을 보호를 위해 보기를 직관으로 서기 87년 1월부터 4월까지 짧게 재임한 것이 네르바 즉위를 반역금으로 그만둔 네르바의 역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르바는 이 주장이 통하지 않자 크락소스 피소 포르기가 조상들이 대대로 법정관을 지냈고 그 조상에는 왕 개선장군 등도 있다는 이유 아래서 본인에게 맞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형제로 트라이누스 황제의 누나의 사이인 사기 88년 보겔 집정관 리보 크락소스 프로비가 훌륭한 가문 조상 형제와 인칭이 있는 등으로 노골적으로 견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보 크락소스 프로비는 그걸 황제가 된 트라이누스 조카로 하디라누스 황제의 장모인 솔로니아 마티디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하드리아누스 아내가 된 비비야 사비아나의 양무였고 후일 황제의 어른 안테니우스 피우스 황제의 장모 루필리아 파우스티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파우스티나 하모와 마르코스 아울레리우스 황제의 친아버지 마르코스 아니우스 베르누스 상인으로 마르코스 아울레리우스 황제의 콤모두스 황제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피소 프로크루스 호소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귀족에게 크라소스 피소 프로크의 유보 크라소스 배우는 모두 깊은 믿고 잘생긴 로마 귀족들에게 악행을 벌이지 않아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서기 90년 4월 11월 레바 황제는 루디 플레비아로 알려진 11월 4일 로마 축제 때 어리석하고 조임성 맞는 크락소스에게 아내와 함께 경쟁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선수 관람석 맨 앞에 앉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이후 네르바는 군중들이 모두 저먹은 가운데 나르크에 갈아놓은 칼을 이들 부부에게 전달하면서 이것이 자신을 암살하는 음모의 증거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칼을 받고 어쩔 줄 모를 하면서 겁에 질린 크락소스 부부는 당황해하였고 군중들은 네르바가 나를 그렇게 갈아놓은 칼을 주면서 이렇게 주장하자 더 크게 의심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중들이 이때 네르바의 의도와 달리 공개적으로 방법으로 억지로 칼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크라소스 부부를 믿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네르바의 지지자 친구들은 이것이 암살 미수였다며 크라소스 프로기로 당장 형제 암살 미수를 법정에 세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르바는 이를 이유로 그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네르바의 의지가 명확했음에도 증거 자체가 없어 그를 다른 틈으로 버려버린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시오스는 크락소스 음모를 꾸미는 증거조차 없다는 식으로 네르바 황제가 크락소스 그의 공모자들 구경꾼을 자리 옆에 앉게 했다고 말하며 그가 간접적으로 모함을 받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도 네르바는 기소된 경쟁자 피소 프로기를
본인 즉위 연설 연시와 달리 계속 압박하였습니다. 크락소스 피스부르기는 사형을 면했지만 네르바에게 제대로 지켜 추방지에 돌려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였습니다. 소플리우스처럼 피스부르기를 의심하는 이들은 이렇고 이런 네르바에게 큰 고초를 겪은 크락소스 피스부르기와 그 친문 있고 인적 공개했던 트라이누스가 등장하면서 겨우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트라이누스를 지시의 말에 다시 공격받고 하디라누스를 시기와 동시에 추방하고 살해된 일련 사건이 됩니다. 다만 크락소스가 살해됐다는 식의 내용은 히스테라 아우구스트를 통해 저장된 것이라서 크락소스가 하디라누스 손에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대 기록과 겹쳐 검증된 기록 등에 따르면 크락소스는 피스부르기가 티라누스 황제의 원정을 동의했고 118년 죽을 때에도 함께 하였으며 하디라누스 황제 제의 한 달째 하디라누스 황제가 남아달라고 만류했음에도 계속 의심 때문에 지친 그가 스스로 낙항에 죽었다고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 학자 그레인저는 네르바가 단지 왕정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로 명문가로 크락소스 피소의 짓기 후생 정적에게 무효할 정도로 발언을 벌인 일이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해명하지 못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 도미티아누스 암살 사건 직후부터 암살 비호로 의심받은 원인에는 네르바가 일찍부터 정정되지 그냥 사이 나쁜 크락소스 피소 페르기를 어거지로 재판에 세워 유죄로 몰락시켜 죽이려고 한 점이 네르바가 의심받는 것을 키웠다면서 이 사건이 친위 쿠데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 평하고 있습니다. 즉 도미티아누스 암살 사건 이후 군대에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 군대에서는 네르바를 사실상 가택 영위시킨 원인에서도 종종 거론될 만큼 네르바에게는 뼈아픈 실체이기였습니다. 네르바가 영웅 지도적인 악인도 아니고 정치적 음모에서 늘 거리를 뒀던 명문가 수장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사실상 끌어버리면서 근본을 이끈 플라비우스 왕조 시대의 친인 귀족들에게 경력 힘을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네르바 명문 귀족 출신 네르바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